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2021년 1월이 벌써 가고 벌써 2월입니다. 와, 세상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살펴볼 지역은 대전입니다. 대전 아파트 시장 동향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18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근데 작년 6월에 투가 지역 조정 지역이 되면서 조금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뒤에 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도로 지금 보이는 것이 요게 지금 대전이죠. 폴리곤 안에 들어있는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주변에 보시면 세종이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전국 탑1 지역이죠.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게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무려 7개월 기간 동안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과 2월 1일 시점에 37.8%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주시까지도 지금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두가 다 묶여져 있지만 유성구가 15.8% 그리고 대덕구가 12.1%, 대덕구가 조정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 지금 투가 지역이죠. 그리고 서구가 11.2%, 그리고 동구가 8.5%, 그리고 중구가 8.1%로 중구가 제일 덜 올랐네. 그죠? 제일 덜 올랐고, 이렇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의 증감률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KB 매수의 지수에서 KB에서 매주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매수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러면 작년 7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6월 달 조정되고 나서는 크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 지금 백선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고요. 오히려 작년 10월부터 가을부터죠. 작년 가을부터는 100이 다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2월 1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보니까 100.5로 실질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꽤 높은 형태인 거죠. 전국적으로 100이 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대전, 그 다음에 경기, 강원, 그리고 전북 이런 지역들이 지금 100이 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매수의 지수를 차트화 시킨 건데요. 차트화 시켜가지고 이 노란 색깔이 매수의 지수입니다. 근데 매수의 지수의 중간선을 쭉 이렇게 그어보면 평균선이죠. 평균선을 그어보니까 요때부터 실질적으로 19년 하반기부터죠. 하반기부터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6월에 보니까 지금 130이 되죠. 굉장히 높았죠. 130이 되고, 그리고 6월 19일 날 투가 지정이 되면서 조금 심리가 꺾이는 듯 하지만 지금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매매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인데,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죠. 지수가 130일 때 거래량도 거의 엄청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약간 조정되면서 약간 거래량이 좀 빠지는 듯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금 거래가 회복을 하고 있고, 밑에는 매물 추이선입니다. 매물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조금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매물도 빠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투가 지역인 그리고 조정 지역인 대전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증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이죠. 6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조금 색깔이 옅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색깔들이 옅어졌어요. 옅어졌는데 지금 2020년 12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달부터 색깔이 좀 더 진해졌습니다. 왜 진해졌을까요? 12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광역시군들의 여러 지역들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조금 더 이렇게 투자자한테는 소외받았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다른 이제 비규제 지역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 18일 날 다시 조건들이 비슷해진 지역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전이 상대적으로 좀 평평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전이 좀 싸다.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전세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아요? 보시면 동구가 2월 1일 날 0.7, 그리고 서구가 2.3, 그리고 유성구는 2.1. 이럴 듯이 서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훨씬 강하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매매도 1.1, 전세도 2.1. 이런 식으로 유성구는 매매 전세가 모두 좀 강하면서 전세가 좀 더 강하고,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격 증감 시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월 단위로 평균을 냅니다. 그 월 평균 기준이 100입니다. 100 기준으로 거래 비율을 살펴보는데요. 작년 8월 한번 볼게요. 6월 19일날 조정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전에는 거래가 좀 많이 됐죠. 거의 200%씩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8월 달부터는 거래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동구 같은 경우 71%, 서구도 82%, 유성구는 계속 그래도 이어졌습니다. 123%, 중구도 77%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조정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이 좀 나타났고요. 최근에 12월 달부터 조금씩 거래량이 회복됐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모두 이제 거래량이 100%가 넘었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가 넘었고, 12월 달은 129%, 서구도 130%, 유성구도 120%, 중구도 118%. 지금 거래량이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한 상태고, 지금 1월 달도 거래량이 보시면 71%, 뭐 굉장히 좀 거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거래가 집계되는 시점이 2월 5일입니다. 2월 5일이면 실질적으로 거래 비율이 거의 한 60%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거의 70%가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50% 미만인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달 거래는 우리가 이사 시즌은 아니에요. 이사 시즌은 아닌데 지금 70%가 다 넘었다라는 것은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물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추이를 하면 지금 인터넷상에 떠 있는 매물들을 저희가 매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이 늘고 있는지, 매물이 많이 줄고 있는지를 통해서 시장을 우리가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거래가를 찍히게 되면 그 실거래가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물건들이 빨리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매물 추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보면,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1000개 정도 있었죠. 대덕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한 1400개 정도 있었고요. 서구도 4000개, 그리고 유성구도 3600개, 그리고 중구도 한 1600개 줘 있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대덕구는 690개, 그리고 동구도 1000개, 그리고 서구도 2400개, 그리고 유성구도 2400개, 중구도 1200개. 전반적으로 작년 가을에 비해서 매물들이 확 빠져 있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죠. 그래서 매물이 빠진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전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전의 멀티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대전의 멀티 차트를 보시면 점점점이 시장 강도 영선입니다. 시장 강도 영선은 제가 가격이 스탑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요 밑으로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시점부터 가격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매매 시장 강도가 속도를 줄였죠. 속도가 실질적으로 한 292km 달리고 있던 차가 조금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다시금 좀 최근에 속도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세, 오렌지 색깔이 전세입니다.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속 페달을 팍 밟아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매죠. 매매 같은 경우에 6월달에 굉장히 거래가 많았었죠. 거래가 많았고, 지금 거래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을 한번 보니까 중간에 공백기도 있긴 한데, 지금 2022년도엔 적정 정도 수준이고요. 23년도부터 물량이 급감하죠. 그리고 미분양이 좀 있어 보여요. 미분양이 좀 있어 보이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875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미분양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80세대 되는 이런 단지들도 보니까 거의 나홀로동 아파트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 단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크게 미분양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확 급감하죠. 그러면 좀 더 구단위로 한번 볼까요? 구단위로 보면 2023년, 24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수요량 기준으로 부족한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거의 유성구 빼고는 다 부족해요. 동구 지금 36%, 24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0%, 중구 같은 경우는 23년은 빵 %예요. 24년은 90%, 서구는
2000년도부터 쭉 부족해요.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떨까요? 전세부터 문제가 될 거예요. 전세가부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덕구 같은 경우도 지금 22년도부터 쭉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구가 가장 핫해 보이겠죠. 왜 그러냐면 20년도부터 물량이 계속 부족을 했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지금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전세 가격부터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4분면 한번 볼게요. 시장 강도 4분면입니다. 시장 강도 4분면. 가로선이 뭐냐면 전세죠. 전세의 평균 이상, 그리고 평균 이하 알아보시면 되고요. 세로선은 매매입니다. 매매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전세, 매매 모두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인기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유성구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고평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같은 경우는 평균 이하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지금 저평가 지역이다. 그래서 4분면만 봤을 때는 지금 서구가 마음에 들죠.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서구가 지금 물량이 작년부터 계속 부족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서구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 생각 좀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세 가율이 좀 올라와줘서 투자자들도 좀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실수요자가 좀 받쳐주는 그런 시장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국 전세 가격 상승 탑입니다. 날짜는 1월 1일과 2월 1일 한 달 기간 동안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1등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가 7.7이고요. 그리고 세종이 5.3, 그 다음이 유성구가 5.5입니다. 그리고 4등이 평택시죠. 평택시가 4.6, 그리고 내려오면 서울 강동구가 4.5, 그리고 서울 관악구가 4.3, 그리고 대전 서구가 3.9. 지금 요 랭킹, 전국 랭킹 10위 안에 대전이 2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다시금 움직이는구나. 특히 전세부터 움직이는구나. 보시면 매매 같은 경우 3.3인데 전세가 5.3이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 3.7인데 2.17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보다는 훨씬 전세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한번 볼게요. 대전 서구 멀티 차트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대전에 본 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전세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었죠. 든 상태에서 매매가 다시금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월평균 이상으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물량은 계속 부족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서구의 거래량도 한번 볼게요. 지금 1월달 거래량을 보면 1월달 거래량이 599개가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1월달 같은 경우 집계가 제가 대략 50%에서 한 60% 정도 됐다라고 봤는데 지금 무려 424개가 거래가 됐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0% 정도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되는 연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를 살펴보니까 제일 거래가 많이 된 것은 25년 차입니다. 25년 차 거래가 제일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년에서 25년 차. 구축이 거래가 많이 됐죠.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구축 가격도 굉장히 비싼 그런 지역인데 둔산동이 대표적인 거죠. 거래가 이렇게 구축들이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군들의 대장동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대장동이 어디냐?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리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인천 서구 청라동, 광주 남구 봉선동, 대전 서구 둔산동, 그리고 울산 남구 신전동. 아마 여러분들 의아하실 게 대구 수성구 황금동은 대장동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황금동을 뽑았냐면 수성구에 있는 범어동은 너무 튑니다. 그래서 조금 완만하게 튈 수 있는 지역을 좀 고르다 보니까 황금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요거는 2020년 2월 최근의 시장 강도 값입니다. 최근에 시장 강도 값이 가장 센 곳은 어디냐? 부산입니다. 729인데요. 729인데 여기 파란색이 부산입니다. 그런데 꺾였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18일 조정 지역이 되면서 조금 추세선이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울산 남구 신정동입니다. 신정동 같은 경우도 약간 보합세로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구 수성구 황금동입니다. 황금동 같은 경우도 보합상으로 머물러 있죠.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데가 광주 남구 봉선동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지역에 묶였지만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 대전 서구 둔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는 폭이 완만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치고 올릴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꺾일 건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밑으로 내리면 전세시장 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시장 강도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 지역이 모여져 있어요. 그 세 개 지역이 모여 있는 지역이 어디냐? 울산 남구 신정동이고요. 그리고 대전 서구 둔산동, 그리고 인천 서구 청라동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전과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조정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매매 시장 강도를 대전하고 인천을 보시면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꺾인 추세 흐름이 보일 겁니다. 이때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전세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전세는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난 접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가 서구 동별로 한번 줄을 세어봤습니다. 뭘로 줄을 세어봤냐? 평당 가격으로 줄을 세어볼게요. 그러면 대전 서구의 평당 가격은 얼마냐면 1262만 원이에요. 그래서 1262만 원 이상인 지역도 있을 거고 이하인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전 서구를 중심을 두고 그 위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1급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 밑으로 있는 지역은 2급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당 가격으로 정렬을 했고, 그리고 시점은 2020년 7월 1일과 지금 2021년 2월 1일 실질 조정 지역이 되면서 그 이후에 변동값이죠. 변동값, 매매, 전세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면 도안동입니다. 도안동이 24.30. 실질 조정과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전세도 31.80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율은 61%이고요. 대장답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둔산동 한번 보겠습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에 매매는 11%, 전세는 22%. 매매보다 전세가 거의 다우를 상승을 했고요. 지금 전세가율은 68%. 원래 둔산동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좀 낮은 지역인데 그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만년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8%가 상승을 했고 전세는 무려 32.7%가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세가율은 77%. 그리고 서구 월평동 같은 경우도 지금 11%, 전세는 17.9%. 그리고 단방동 6.2%, 12%. 지금 1급지만 보더라도 매매보다는 전세가 거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은 한 3배 이상까지 상승했다는 걸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평균 이하 지역들 한번 볼게요. 관저동 같은 경우에 매매는 14%, 그리고 전세는 23%, 그리고 갈마동 같은 경우 11%, 10%, 내동 같은 경우 11.3%, 15.3%. 그래서 제가 짙은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은 전세가율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매매보다 전세가 좀 더 많이 상승한 지역을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를 했는데 그 지역이 보니까 둔산동, 만년동, 단방동, 관저동, 내동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런 지역들을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세가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율도 보시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7%입니다. 75%. 전세가율은 시장에 가면 더 유동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시세 기준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시세 기준을 뽑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전세가 하나도 없고 전세를 내놓으면 전세 신고가가 찍힌다면 전세가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전세가 많이 상승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 전세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세 매물이 없다. 근데 그 전세 매물이 실제로 신고가를 찍히겠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80%, 85%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전 서구에 매매가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 70% 이상 된 단지를 한 달 기간 동안 한번 제가 소트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전세가율이 84.84입니다. 이게 매물 기준입니다. 매물 기준이니까 이 앞에는 시세거든요. 시세는 70%인데 매물은 제가 84%.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맞죠? 그렇듯이 지금 매물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관저동에 있는
구봉마을 5단지 30평형대입니다. 얘는 20년 차 정도 되는 단지인데 매매 가격은 3억 정도 되고요. 전세가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기입이 4,600. 굉장히 싸네, 그죠? 근데 전세가율의 상승률이 보니까 34.12%예요. 매매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전세만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밑에 복수동도 한번 볼까요? 오량마을 마루미 그림체 이름도 굉장히 어렵네요. 한 35평형대 14년 차입니다. 얘도 3억 8천인데 매매는 5.24 그리고 전세는 26.59%로 3억 천입니다. 그래서 매전 갭이 지금 8,682%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높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단지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봉마을 주공 5단지, 여기 요 단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좀 구축이긴 하지만 요 색깔이 구축입니다. 구축이긴 하지만 주변에 인프라는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보면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신축 때문에 가격 눌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매매는 거의 이렇게 보합 상태에서 머물러서 지금 최근 매물점이 좀 위로 찍혀 있긴 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게 시세도 오르고 전세 매물도 매매 매물에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물건이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관저동에는 새 아파트도 있고 흔 아파트도 있을 건데 새 아파트인 관저 예미지 명가의 풍경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 요 두 개가 신축이죠. 핑크 색깔 보라 색깔 두 개가 신축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구축인 거죠. 구축인데 얘네들은 가격이 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내려오니까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 보시면 당연히 신축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이 오를 건데 이 중축인 신선마을입니다. 신선마을 20년 차 되는 아파트인데 얘가 지금 전세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하면 얘도 따라갈까요? 시차를 두고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축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중축까지도 전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동 한번 보겠습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 제가 전세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리고 매물을 정리를 해놓고 7개월 기간 동안에 가격이 얼만큼 상승해 보니까 전세가 가장 많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도 크로바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은초롱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9.42 7개월 동안 거의 40%가 상승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죠? 단지 한번 볼까요? 은초롱 실거래가 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전세 신고가가 찍혔네요. 3억 500. 2억 3천에서 바로 3억 500.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물건이 없는 상태고 매매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매매는 3억 6천인데 지금 안 움직인 상태고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서구 내동 한번 보겠습니다. 내동도 전세입니다. 전세 매물 기준으로 보니까 내동은 그렇게 단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코롱 아파트라고 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24.6%가 상승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이 단지 한번 볼까요? 코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물은 2억 천에 나와 있습니다. 2억 천에 나와 있고 지금 12월 달에는 시가는 2억에 찍혔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3천, 2억 6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대전이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품을 팔고 전화를 입품 그리고 발품을 팔아보시면 잃지 않는 투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